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왔습니다. 우리도 2학기를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2학기 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문제들을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교과서 71페이지에 문제 1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이제 각도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각도의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도를 표현할 때는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여기는 0부터 360까지요. 0 이상 360도 미만 이런 의미 아닌 각도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봐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를 보면 380도입니다. 380도를 보면 일단 사분면을 그려볼게요. XY 사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X축 양의 방향을 C초선으로 하고요. 우리가 양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음의 방향이 시계 방향. 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380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380도만큼 회전한 겁니다. 360도에서 20도만큼.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C초선에서 20도만큼 회전한 것과 동경의 위치가 같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380도로 하고 써도 좋지만 360도 곱하기 1 생략해도 되고요. 20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요 20도만 보고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동경의 위치가 제 1사분면에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도 해봅시다. 자, 두 번째를 보면 1315도입니다. 1315도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360도에 정수 배수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315도니까요. 가장 가까운 거 n이 3일 때네요. 그러면 는 1080도 더하기 1315도는 1080도 더하기 235도인가요? 1315도는 맞나요? 네, 그래서 360도 곱하기 3 플러스 235도 네,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사분면에 그림을 그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여기 C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3바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에서 235도만큼 실질적으로 도는 겁니다. 90도, 180도, 한 요 정도 235도 되겠죠.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3, 4분면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분면은요 오른쪽 위에서부터 제 1, 4분면 반시계 방향으로 1, 2, 3, 4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제 4, 4분면 이 같은 경우는 제 3, 4분면에 있다는 것을 요 각도 알파가 나타내는 235도를 보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각도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자, 이번에 마이너스 480도인데요.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480도만큼 회전을 시켜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를 C초선으로 놓고요.
출발선입니다. 자, 이제 시계 방향은 이쪽이죠. 그쵸? 이렇게 마이너스 360도에서 120도만큼 90도, 30도 더 가면 120도. 그래서 여기가 480도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360도에서 120도만큼 더 갔죠. 하지만 마이너스 120도는 여전히 음의 각도, 시계 방향의 각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요.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360도를 한 번 더 시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20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720도 두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나머지 240도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요 240도가 우리가 나타내는 알파 각도가 되겠죠? 여전히 제 3, 4분면의 각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에 대한 각도를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음이 아닌 각도 형태로 나타낼 때는 마이너스 480보다 한 단계 적은 정수, 여기서는 마이너스 2를 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60이 아니라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고요, 더하기 240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였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면 마이너스 1540도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60도의 배수를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요, 마이너스 4일 때 1440, 하나를 더 해야겠네요.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180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800도, 시계 방향 1800도에서 360도를 더한 건가요? 맞나요? 1540. 260도이군요. 260도를 더한 거군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80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260도. 그래서 이 경우는 n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알파가 플러스 260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40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무엇과 같냐면, 어차피 360도를 시계 방향으로 5번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260도만큼 180도, 270도인가 조금 못 미치죠. 네, 이렇게요. 동경의 위치는 마찬가지로 제 3, 4분면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동경의 위치는 이 꼬리 부분에 있는 알파의 각도로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71페이지에 문제 2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4분면을 구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나왔지만, 자, 우리가 4분면을 이야기할 때는 오른쪽 위 자, 1, 4분면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2, 3, 4분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230도 같은 경우는 90도, 180도, 여기 270도보단 작죠? 그래서 제 3, 4분면입니다. 괜찮나요? 이것은 반시계 방향 회전이죠? 왜냐하면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자, 두 번째 710도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아까처럼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n의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데 n이 2일 때 720도죠. 근데 여기선 710이니까 n은 1이고요. 360도 더하기 350도.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360도, 그 다음에 350도. 두 바퀴에 살짝 못 미치죠? 그럼 몇 사분면인가요? 네. 는 제4사분면입니다. 괜찮나요? 자, 이런 식으로 사분면을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280도. 여기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켜야죠?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80도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에서 살짝 넘어가죠. 그래서 한 요 정도에 있으니까 사분면은 제1사분면입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우리가 80도 이렇게 알파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0도가 위치한 각은 시초선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80도 이렇게 동경의 위치는 360도 곱하기 정수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1사분면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를 보면요. 마이너스 650도입니다. 자, 이 경우도 360도의 정수배를 계산한 걸 보면 앞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고요. 여기서는 시계 방향의 경우는 마이너스 650도보다 작은 요 마이너스 720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플러스 의미 아닌 각이 나오게끔요. 얼마를 더해줘야 마이너스 650도가 되죠? 네, 70도가 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650도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720도요. 마이너스 720도 한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70도. 한 이 정도 돌려주면 되겠죠? 여전히 사분면은 몇 사분면인가요? 이 경우도 제1사분면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3번으로 가서 (72페이지에) 문제 3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60분법과 호도법 변환하는 문제인데요. 60분법과 호도법은 기준이 다릅니다. 60분법 같은 경우는 반시계 기준을 반시계 방향 한 바퀴요. 한 바퀴를 360도로 놓은 것이 60분법이고요. 호도법은 반시계 방향 한 바퀴를 2파이, 이건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읽을 때는 라디안이라고 하죠. 2파이로 놓은 것이 호도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으로 바꿔보면요. 예를 들어서 일단 180도 같은 경우는 360도의 절반이죠. 그래서 2파이의 절반인 파이 라디안입니다. 파이 라디안. 60분법 호도법은 라디안.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뭐 150도, 135도, 120도, 90도. 180도의 절반인 90도는 파이를 절반을 하면 되겠죠? 파이를 절반. 왜냐면 90도는 180도의 절반이니까요. 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30도 단위로 가면 60도, 45도, 30도.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도는 또 90도의 절반이죠.
그래서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인 절반은 몇 파이인가요? 2분의 1의 절반은 4분의 1이죠. 4분의 파이 이렇게 해놓고 135도를 보니까 135도는 45도의 3배가 되죠. 45도에 3을 곱하면 135도. 그래서 4분의 파이가 3개가 있어요. 135도.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60도 같은 경우는 180도를 3으로 나눠야 60도가 되죠. 그래서 파이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요. 120도는 60도가 2배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2개 있으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30도 같은 경우는 60도의 절반이죠. 절반. 그래서 3분의 파이의 절반, 3분의 1의 절반은 6분의 1이 되고요.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150도는 30도가 5개 있는 거죠. 5배. 6분의 파이가 5개가 있으니까 150도는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60분법과 호도법을 서로 전환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75페이지 문제 5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중심각이 6분의 5파이고 호의 길이가 5파이 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이것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반지름이요. 그리고 호의 길이에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요. 라디안으로 나타냈을 때의 중심각입니다. 얘는 호도법이요. 실제로 3분의 5파이는 3분의 파이 60도가 5개가 있으니까 300도이긴 한데요. 이 숫자를 공식에 넣으면 안 됩니다. 3분의 5파이를 집어넣어서 곱하기 반지름. 3분의 5파이에 얼마를 곱해야 5파이가 나올까요? 반지름은 3이 되겠죠? 반지름 3. 왜냐하면 약분돼서 5파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반지름이 3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결국에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이 3분의 5파이인 부채꼴. 자, 넓이는 기억나시나요? 앞에 2분의 1이 붙고요. 반지름의 제곱,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3분의 5파이 이렇게 곱해주면요 3, 3은 9 그래서 3만 남죠. 2분의 3, 5, 15 1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호의 길이가 6파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가 6파이고 넓이가 24파이입니다. 자, 이랬을 때 거꾸로 반지름과 중심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차례로 봐보도록 합시다. 자, 호의 길이는 아까 뭐랑 뭘 곱한다고 했었죠?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각은 호도법으로 나타낸
중심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넓이는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을 2번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그러면 24파이가 나오죠. 그런데 호의 길이에서 봤듯이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면 6파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면 이 값이 6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6파이. 밑에 식을 다시 쓰면요. 24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6파이 곱하기 반지름. 자, 이것을 계산하면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3, 8에 24. 반지름은 8이 되겠죠? 여기가 24니까요. 자, 반지름이 8입니다. 반지름이 8이고요. 여기서 구한 반지름을 호의 길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8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6파이가 나오나요? 여기 보시면 중심각은 6파이를 호의 길이를 반지름 8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4분의 3파이, 각도로는 135도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 중심각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135도인 4분의 3파이, 반지름은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나요? 자, 그러면 5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이제 삼각함수의 뜻인데요. 교과서 76페이지에 문제 1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삼각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좌표가 주어지면 동경의 위치를 알고요. 그러면 그 동경이 돌아간 각도를 구할 수 있죠. 그럼 각도를 알면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동경의 위치가 XY 좌표에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4,3을 지난답니다.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선분 OP 마이너스 4,3이 나타내는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동경이 돌아간 각도를 시초선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재어보면 세타라고 합시다. 어떤 각도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일단 보시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선분 OP의 길이를 보면 우리가 이런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죠. 동경 OP의 길이를 보면 빗변의 길이가 5P인데요. 여기가 90도이고요. 이 직각삼각형을 말한 겁니다. 길이를 보면 4, 높이가 3.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짧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제곱근을 씌워주죠. 그러면 16 더하기 9니까 루트 25, 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지름으로 하고요.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도에 대한 사인 함수의 값은 반지름분의 빗변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사인은 높이니까 Y좌표. 어떻게 되죠? 반지름이 5고 Y좌표는 3, 5분의 3. 자, 코사인 같은 경우는 반지름분의 밑변은 X좌표죠. X좌표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x좌표분의 y좌표.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였고요. 좌표를 가지고 동경의 위치가 나타내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자, 이제 실제로 함수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각각의 각도에 대해서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건데요. 방법은 같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60도 150도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135도 4분의 3파이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XY 좌표로 해보고요. 나중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XY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분의 파이 30도인 경우입니다. 자, 30도의 경우는 XY 좌표에서 원을 그리고요. 중심이 원점인 원을 그리고 편의상 반지름은 2라고 정합니다. 뭐라고 정해도 상관은 없지만 2일 때 대부분 계산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 30도 6분의 파이. 그래서 원과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요. 점의 좌표를 보면 이런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지금 직각삼각형을 보시면요. 이 점을 P라고 하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30도, 6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60도겠죠. 그렇죠? 그래서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오른쪽으로 루트 3, 위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동경과 원의 교점 P의 좌표는 루트 3,1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반지름을 2라고 잡았기 때문에요. 이제 사인 함수의 값부터 보면 반지름분의 y좌표였죠. 항상 x 먼저 그 다음 y입니다. y좌표로 하면 반지름분의 y좌표는 2분의 1.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하니까요. 루트 3분의 1. 뭐 유리화를 하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다음 각도에 대해서도 해보도록 합시다.